이번 강좌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이제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에 대한 사항이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내용 중에 제일 먼저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용도, 지역,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란 건 대한민국을 1차적으로 규정한 1차 평면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거는 평면적으로. 그럼 평면적으로 규정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이렇게 나눌 때 얘네들은 개발할 때를 개발하고 보존할 때를 보존한다. 즉 중복 지정할 수가 없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한 건 맞지만 바로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 특히 상업지역 같은 거는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럼 건폐용적이 크잖아요. 토지의 평면적으로 했지만 화재 위험성도 있겠죠. 그래서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2차 지정한 것을. 그다음 얘는 얘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플러스 입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국이지만 얘는 국지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다음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얘는 3차적으로 지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독자적으로 규제가 원칙인데 규제를 또 최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다. 이렇게 오늘날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얘네들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얘도 중복이 가능해요. 그러면 또 하나 용도, 지역 안에 지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가능한 거죠. 또 우리가 봤을 때 용도, 구역도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용도, 지역과 지구, 용도, 지역과 구역, 또 용도, 구역과 지역은 중복할 수 있지만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징 역시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정했으면 이건 다 뭐로다 지정하는 게 원칙이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하지만 직접 행위 목적을 갖다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져와요. 그러나 행위 제한을 가져왔지만 손실보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손실보상 문제 생기지 않느냐? 이거는 특별히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이에요. 대한민국 어디 땅이나 똑같이 규율 받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복리증에서 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자, 용도, 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그렇죠? 장래 토지 이용 방향을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크게 몇 가지 나누냐? 여기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다시 거주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 상업지역. 그 다음 공업 편익을 증진해서는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시지역 안에서의 자연환경이라든가 농지 산림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녹지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자 도시지역 안에서도 관리지역이란 말은 도시역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언젠간 도시에 편입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 보전관리지역 이런 형태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있고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가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겠다. 또는 돼 있으니까 농림지역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시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은 보호하고 육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이 도시지역이 세분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큰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고 예상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사람들은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바로 주거지역이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상업이나 업무 편익을 위해서 상업지역이 있겠죠. 그 다음 공업의 편익을 위해서 무슨 지역이 있겠죠? 공업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이들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그러면 이거는 녹지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발할 때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상, 공, 녹 이렇게 몇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네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시지역은. 그 용도지역이라는 자체는 원래 보면은 용도지역 자체는 1차적인 것으로 네 가지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몇 가지냐? 21가지가 될 수 있어요. 네 가지 몇 가지? 21가지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여기 도시지역 자체가 16개가 됩니다. 16개. 관리지역이 3개. 그러면 이 관리지역이란 방금 했죠. 계획관리지역, 언제나 도시에 편입되는 거. 네,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못할 때 거기 준해서 관리하는 거.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가는 건 가서 보전관리지역이 있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지느냐? 3가지로 나눠져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나눠집니다. 여기 공업지역도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 여기 상업지역은요.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보면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 근린상업지역인데 우리가 도시 안과 바깥에 연결하는 것으로서의 도시 안과 바깥에 연결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뭐가 나타나냐면 근린상업지역이 나타납니다. 상업지역 중에 근린상업지역이 도시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건 전량보호 이렇게 보세요. 전량보호.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전량보호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다음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 일편조성, 편조성 이러면 되겠어요. 그 여기 준주거지역에서는 주거에다가 뭐라 할 수 있느냐? 상업과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이건 도심, 부도심에 대한 상업기능 업무확충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얘는 일반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위에 건 도심, 부도심이지만 나 여기 보면 여기 유통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유통상업지역이 도시 안과 바깥을 연결한 거죠. 자, 중1, 6은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과 바깥의 유통기능을 담당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 여기 근린상업지역이다. 그럼 근자 가까울 근자입니다. 생활 인접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이다 하는 것은 뭘 연상하느냐. 앞에 이거 잘못 쓴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사람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실수했다는 것에 좀 반성하고 자, 저도 또 뼈저리 느낍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근린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이건 생활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뭘 갖다 기점을 할 거냐. 바로 일용품이나 서비스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이 중1, 6은 그래서 중1, 6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 중에서 전용공업지역이다. 그럼 중화학 이렇게 볼 수 있죠. 남동 임해공업단지 같은 경우 대개 보면 다 중화공업이죠. 자, 서천 중화공업단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 일반 공업이란 말은 환경을 저해하지 말으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준공업지역이다. 그러면 경공업에다가
자, 주거도 하고 상업도 할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업무를. 그걸 뭐라 볼 수 있다? 아, 준공업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일준, 여기도 전일준 됩니다. 자, 녹지 지역주에서는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보전 녹지죠. 무슨 녹지죠? 보전 녹지죠. 그 다음, 생산을 위해서 유보시켜 놓은 것이 생산 녹지죠. 나머지는 도시에 대해서,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왔을 때 도시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도시 용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을 무슨 녹지라고 하면 자연 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지적 3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그렇죠? 공업지역 3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다음 나가서 상업지역 4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그런데 그러면 여기 주거지역은 바로 뭐냐? 전일준이지만 다시 세분화시켜줍니다. 어떻게 세분화시켜주냐? 전용주거지역 중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전장군 1종과 2종이 있어요. 그 1종은 뭐 중심이 되는 거냐?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 1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저층. 그러니까 저층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4층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종은 뭐라 볼 수 있느냐. 결국 중층.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층수 제한이 있는 경우 층수 이하로도. 나의 3종은 중고층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도시역 바깥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물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21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용도 지역을 도시공간을 정할 때는 어떤 절차로 결정지냐? 절차가 배운 대로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에 특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절차상 특례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있느냐? 공유 수면 매립지 같은 경우서 첫째가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어요. 그럼 이 공유수면 매립지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은 해수면도 있고 내수면도 있어요. 알겠죠? 그 중에 뭐만을 얘기하느냐? 바다만을 얘기합니다. 바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은 바다요. 여기는 육지다 봅시다. 육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돼서 용도 지역이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도관농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인데 바다는 아직 등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매립을 합니다. 매립하면 사업주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매립하면 여기에 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립 목적들은 목적을 했어요. 그러면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준공 인가 받아서 관할시장 군수한테 통보해줘야 겠죠. 그러니까 관할시장 군수가 최초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립 목적과 인접 용도 지역 얘를 갖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 그러면 인접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만약에 목적이 택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같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에 택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같은 인구나 사람 밀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하고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택지를 조성하는데 인접용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통지에서 처음부터 입안 결정 고시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니면 매립 목적의 2개일 수도 있고 인접 용도 지역의 2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2-3개.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이 크면은 몇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처음서부터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다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준공 인가를 갖다 하면 지체 없이 관할 최초 입안권자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최초 위반건은 누구한테?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면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유수면이 아니라 뭐냐, 다른 법률에 에서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법률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의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다른 법률에서 용도 같은 걸 지정하다 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용도 등이 지정되다 보니까 용도 등이 지정되다가 의제가 되더라. 그럼 이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지역의 의제되는 것. 그럼 도시지역으로 본다. 본다 같은 소리예요. 도시지역으로 본다가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뭐랑 차이가 있냐면 여 위에 거는 여기 보면 인접용도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뭐 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여기는 그런 게 모두가 다 생략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모두가 다 뭐 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육지야. 그럼 아까는 공수면이지만 여기의 경우는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 배에 대한 드나듦을 위해서 자, 평택 항같이 항만을 갖다가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공유수면이잖아요. 그 항만 공사를 하면 여기는 무슨 법 적용받냐면 항만법 적용받습니다. 항만법상 무슨 구역이 되냐? 항만구역이 돼. 그 항만구역 내 이 공유수면 있잖아요. 이거 공유수면. 얘는 이반결정 고시업지도 도시역과 연접됐으니까 당연히 무슨 지역이 된다? 도시지역이 된다. 그럼 어딜? 공유수면. 그럼 이건 바꾸기만 하면 돼요. 뭐냐?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이 자, 요거 대신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이나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그 이 같은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은 바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통통배. 그렇죠? 속된 표현으로 그들을 갖다가 고기를 갖다 잡아서 접안해서 판매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 통통배를 갖다 대는 이 지역에 여기 공유수면이 이 지역이 도시역과 연접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이반도, 결정도, 고시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뭐가 있다 볼 수 있으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의 법률에 의한 그러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한마디 옛날 같으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공업단지죠. 공단 조성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산업단지라는데 자, 여기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단지 우리가 옛날에 구로 공단이 했죠. 구로 지금 이제 산업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라고.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느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다음 준산업단지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이 중에서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얘네들은 당연히 인구나 사람이 밀집되고 예상되니까 도시적으로 봅니다. 당연히 의제를 해요. 무슨 지역을 본다? 도시적으로 의제가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런데 농공단지는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 입지 및 개발의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다 그럴 때 꼭 조심할 것이 농공단지가 없구나 하는 걸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단지가 없다? 농공단지가 없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이 농공단지란 말은 왜 생겼는지 알아줘야 되겠죠. 농공단지는 농한기 때, 그렇죠? 휴업기 때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도시락으로 볼 수가 없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도시역 아니든 바깥이든 택지를 갖다 개발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택지를 개발했어. 그럼 당연히 거기는 주택을 칠 거 아니야. 그럼 인구나 사람이 밀집되고 뭐가 되죠? 예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그때 전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됩니다. 전원, 전력, 화력, 풍력, 수력, 그렇죠? 원자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조심할 게 수력발전소를 생각해보세요. 수력발전소는 수 자원이 풍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아서 뭐 낙찰가 됐든 시찰가 됐든 이걸 떨어뜨려서 터빈을 돌려서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수자원이 풍부해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역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예전에 옛날 얘기로다 보면 서울에 당인립 발전소 그건 도시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 통상적으로 보면 수력 발전, 송변전 이런 것이 있다. 그거는 도시라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할 것이 농공단지란 것, 또 수력 발전 이것은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겠고요. 그다음 관리 지역으로 이미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미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못 집어넣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잖아요. 그 관리지역 내 이미 입안결정 고시를 통해서 관리지역이 되는데 그 중에 농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농지법에서 타법, 농지법상 농업진흥 지역이 됐다. 옛날 말로는 절대농지된 거예요. 그 여하튼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그 지역은 그냥 관리지역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농림지역으로 본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디에서? 관리지역 내에서. 그걸 꼭 그래야 돼요. 관리지역 중에 산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 자, 우리가 공익적인 공익 산지, 즉 임업용 산지, 임업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와 같이 절대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걸 갖다가 보전산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돼서 보전산지가 됐으면 어디에 접하느냐? 자, 이 산림이란 말은 쉽게 해서 산림이라는 건 임업생산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수종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구분에 따라서 생산을 위해서 보존한다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볼 수 있겠고 보존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타법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표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할 특광자 시장무수한테 뭐가 되어 있어요?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때 관할 특광자 시장무수가 통보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용도가 본래 용도에서 다시 환원된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종래 용도로다 환원되게 그걸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득권 존중 문제 생긴다 했죠. 자, 무슨 문제 생긴다? 기득권 존중 문제. 그럼 이와 같이 기득권 존중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갖다 행하고 있다. 그러면 착공 착수했다 이런 말 했었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용도 지역에는 상관없다 했죠. 용도 지역에는 상관없이 뭘 할 수 있느냐? 가서 계속 사업할 수가 있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사업할 수 있다? 계속 사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용도 지역을 갖다가 지정할 때의 지정 절차 그렇죠?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를 갖다 했습니다. 그럼 그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를 했는데 그 입안 결정 고시의 절차상 특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례로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있겠고 타법상 의제가 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매립 목적과 인접이 같으면 인접이 고시만 하면 되고 같지 않으면 처음부터 입안 결정 고시를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생략될 수 있어요. 타법에서. 도시지역으로 본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촌어항법의 어항구역이 또 항만법상의 항만구역이 공유수면과 매립된 즉 공유수면과 도시역과 연접된 공유수면 그게죠. 그런 경우는 바로 도시역을 본다 볼 수 있겠고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 또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인데 조심할 것이 뭐야? 수력 송변전 제외. 단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련에 따랐던 농공단지 같은 건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내에서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이 됐다 그러면 그 지역은 뭐로 볼 수 있느냐? 농림지역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됐으면 그 내용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 왜? 구분에 따라서 가져간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행위 제한 되기 전까지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죠. 자, 행위 제한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행위 제한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니까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져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 제한의 유형 중에서 건축물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의 용도가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는 어디에 되어 있냐? 건축법에 되어 있어요. 28가지가. 그런데 이것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약에 법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두 가지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내용 중에서 요만큼을 나열시켜 놓고 여기는 또 요만큼을 나열시켜 놓고 여기는 건축할 수 만약에 있는 건축물 그랬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 만약에 이걸 있는가 없는 걸 갖다가 이걸 A라고 B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행정 주체 입장과 우리 국민의 입장을 보면 우리 국민의 입장은 어느 게 좋은 거냐? A가 좋은 거냐? B가 좋은 거냐? 그럴 때 자, 구별해 봐야 돼. 어디가 좋은 겁니까? B가 더 좋은 거예요. 왜? 요것만 건축할 수 없이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소리고 얘는 이것만 할 수 있지 나머지는 다 부정이란 말이야. 할 수 없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했지만 지금 일부가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런 것은 이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뭐로 정하느냐?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자, 뭐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대통령령. 그럼 대통령령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 시행령에 별표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가능하느냐 가능할 수 없느냐 할 때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즉 건축할 수 없다는 건 반대로 우리한테 좋은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포지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B의 유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보면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4개, 준 공업지역, 그다음 계획 관리지역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 7개의 경우는
건축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에 대통령이 별표가 왔다 보면 전용주거적 제1종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뭐랬어요? 있는 거랬죠. 부정적인 거거든요. 요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용주거 1종은 전량보호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심이면서 뭐라 쓰면 거기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례가 정하면 다가구, 연립, 뭐 공중화장실, 종교집회 특히 밑줄 쳐줘야 돼요. 종교집회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시설로서 가는 경우 있겠고 그 다음에 500점부터 미만으로서 뭐가 있어요? 2종 근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기에 쓸 수 있겠고 또 기본적으로 종교시설은 1000제곱미터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연구소 초, 중, 고등학교를 질 수 있겠고 노유자시설, 유치원 같은 경우, 경로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또 전용주거지역 제2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용주거지역 제2종의 경우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 왜? 전량보호,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단독뿐만 아니라 공동을 질 수 있어요. 공동주택 같이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의 1종이나 2종이나 특히 2종 근생은 종교집회장을 질 수 있다는 것 조심해주고 종교시설 역시 1000제곱미터까지 질 수 있다는 것 같다 하는 걸 머릿속에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준주거지역은요. 거기 보세요. 준주거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좋은 뜻이겠죠. 이거 외에는 다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개 보면 단란주점, 의료시설 중에 격리병원, 숙박시설, 단 공원과 녹지 등에 차단됐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요. 그 다음 위락시설 질 수 없습니다. 공장 질 수 없습니다. 충전 가스 같은 거 질 수 없고 폐차장, 도축장, 자원순환 같은 거 이런 뭐예요? 하나의 분묘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걸 얘기하죠.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건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네, 조례가 하는 것을 보면 안마시설소, 문화집회, 판매, 운수시설, 숙박, 공장, 창고 이런 것 장례식장도 등장시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상업지역의 경우에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것 있죠. 원칙적으로 단독, 공동. 저서는 단독 지면 토지 효율적 이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짓게 되면 다른 용도와 복합해서 질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도 다른과 복합해서 주상복합. 그래서 주거가 90% 미만, 그럼 상가가 10% 이상 지면 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일반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근린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는 뭐가 없다고 보시면 주택을 질 수가 없습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질 수 없고 의료시설 질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일정한 경우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 수 없어요. 위락시설 질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아시죠.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고 그 다음 준공업지역에는 자 법에서 건축할 수 딱 두 가지 있어요. 묘지에서 춤춰서는 안 된다.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은 등장시킬 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계획관리지역을 보시면 되겠죠.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역 바뀌니까 4층 초과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등장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 일정한 근생 휴게음식점 같은 것으로서 일정한 등장할 수가 없는 경우 있겠고 단란주점 역시 업무시설, 숙박, 위락 이런 거 등장시킬 수가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농림지역이란 말은 대개 등장시킬 수 있는 걸 기점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어떤 경우가 기준점이 되느냐. 우리가 단독주택으로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농화가 주택이죠. 그 다음 근생, 초등학교, 창고, 나의 동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이런 게 등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에 있는 단독주택, 즉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화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 그러면 초등학교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법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우리가 24회 기출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랬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고물상 지을 수 있냐 없느냐. 자, 이건 이제 법의 개정을 가졌지만 어쨌든 지을 수 없다고. 격리병원 지을 수 없죠. 일반 숙박 차단되지 않는 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란주점 같은 것으로서 역시 일정한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정한 경우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분야의 것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이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략적으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하고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뭐를 갖다 보시면 규모 제한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규모 제한, 자 지금 거는 건축 제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